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뉴제주일보 김현종 기자의 태양광 발전도 강제로 멈춰섰답니다. 도내 풍력과 폐기물 발전에 이어 태양광 발전도 멈춰서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 해결책이 더 시급해졌다고 뉴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도내 공공 태양광 발전 15기가 멈췄습니다. 도내 태양광 발전이 멈춘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민간 태양광 발전 출력 제한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였는데요. 이날 풍력 발전과 폐기물 발전도 출력 제한됐습니다. 풍력 발전은 올해 들어 벌써 37회, 지금까지 폐기물 발전은 모두 8차례 출력 제한이 이루어졌는데 민간 태양광 발전도 곧 출력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과잉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민간 사업자 등에서 출력 제한 우선순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태양광 발전이 출력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된 지난해 이후 개발된 경우 허가 과정에서 공고된 만큼 풍력 발전보다 우선 멈춰집니다. 도내 생산 신재생에너지가 이번 주말부터 육지부로 역송되지만 용량이 70메가와트 수준으로 지난 1년간 도내에서 신규 개발된 태양광 발전에도 못 미치는데요. 제주 신재생에너지 해소 대책으로 양방향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제3연계선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도는 전력 거래 자유화를 위해 국내 1호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위기 상황을 전한 뉴제주일보 김현종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 이어갑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쓴 논문이 미국 학계와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비하하는 내용의 논문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국내외 학계에서도 많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램지어 논문 가운데 제주 4.3을 왜곡한 내용도 확인되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오늘 시사용어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어떤 인물이고 현재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하버드대 로스쿨 일본법학 미쓰비시 교수로 재직 중인 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자마자 일본 미야자키 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 일본어와 역사에 능통하며 일본 법률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일본 정부는 일본 사회와 문화 이해와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램지어 교수에게 일본 정부 훈장인 우길장을 수여했죠. 또한 2019년 1월 일본의 보수 신문인 산케이 계열의 한 영문 매체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이 순수한 소설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미쓰비시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해선 전쟁터가 아닌 공장에서 일할 수 있어 운이 좋았다고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지난 2월 태평양 전쟁 당시 성계약이란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계약 매춘부로 묘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논문 내용이 알려지고 관련 근거나 인용에 문제가 확인되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며 거세게 비판했고 지난 5일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39개 시민학술단체가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논문은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논문 재심사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뿐 아니라 제주 4.3을 왜곡했다는 점도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KBS 국제부 안양봉 기자가 디지털 기사로 보도한 램지어 논문은 혐오 백화점을 소개해드립니다. 램지어가 제주 4.3을 왜곡한 건 지난 2월에 발표한 사회적 자본과 기회주의적 리더십의 문제, 제1한국인 사례란 논문에서입니다. 이 논문 14쪽을 보면 1947년 4.3 당시 제주 인구는 29만 명이다. 제주에서 살아남은 좌익들은 그 직후 은밀하게 일본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불법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1957년 제주에 겨우 3만 명이 살았다고 기술됐습니다. 램지어가 제주 4.3이 끝난 1957년 제주 인구를 3만 명이라면서 자료 출처를 달았는데요. 이 자료의 출처를 성공회대 조경희 교수가 추적했더니 국제정세 분석과 예측이라는 익명 블로그였습니다. 이 블로그는 또 일본어판 위키피디아에서 이 정보를 퍼왔고 위키피디아는 일본의 한 대학 도서관 뉴스레터를 출처로 달았는데요. 일본 효고현의 성토마스 대학으로 2015년에 폐교했습니다. 폐교한 대학 도서관에서 기재한 잘못된 내용이 위키피디아와 익명 블로그를 거쳐 하버드대 교수 논문에 인용된 셈입니다. 제주 연감을 확인해보니 1957년 제주 인구는 25만 8천여 명입니다. 램지어의 학문 능력에 근본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 램지어의 엉터리 주장은 단지 오독이었을까요? 그 속내는 2019년 관동대 지진 조선인 학살 논문을 보면 연결됩니다. 논문 13쪽. 아이러니하게도 30년 후 제1조선인들은 단연 제대로 된 파괴 공작과 테러를 개시하게 된다. 30년 후에 1923년 관동 대지진에 과장된 유언비어가 사실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30년 뒤 일본의 밀항한 제주도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킨다는 주장입니다. 램지어는 1923년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원인을 조선인들의 범죄성에 귀착시키기 위해 1950년대 있지도 않은 사례를 만들어 그 근거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성공회대 조경희 교수는 이에 대해 램지어는 일관되게 제1조선인과 오키나와인 등 소수 집단에 대한 일본인들의 차별을 그 집단의 범죄적 성향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처럼 풀어가고 있다며 아시아의 하층 집단에 대한 계급 혐오와 인종 혐오가 결합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대 사거리 교통사고와 관련해 산간도로에서 화물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은 사고 현장을 찾아 516도로와 1100도로, 산록도로의 화물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속도 제한도 기존 60에서 50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한 뒤 16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전국 화물차 운송단체와 지자체에 제주 산간도로에서 화물 차량 운행을 피하고 화물차 운전자 법정 교육에 제주 지역 도로 상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에코랜드 관광기차 전도 사고와 관련해 64살 기관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기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에코랜드 테마파크에서 관광기차가 탈선하는 사고로 탑승객 1명이 중상을 입고 36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제주시 구좌읍 영농조합법인 무작업용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무 창고와 건조기, 비품 등이 불에 타 소방추산 3,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있는 무 건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구매 후 10년 이상 지난 건조기 모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두모포구에서 3.2톤급 연안복합어선이 침수되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해경이 발견해 크레인으로 인양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기상악화로 항포군에 계류 중인 선박에 침수가 잇따르고 있다며 선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